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나에게 정중할 것. 이거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을 거는 3단락제인데요. 95페이지예요. 스트레스와 짜증에 시달릴 때. 스트레스 우리 많이 받잖아요. 짜증도 많이 받고 생활 속에서 항상 뭐 하루에도 많으면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게 스트레스하고 짜증인데,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의 습관 속에서 그러한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면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좀 작게 아니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쌓인다고 할까요? 그러는데 그러한 연습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막 받아서 짜증이 나서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해요. 명상의 시간, 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짧은 휴식 시간에 그러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내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렇게 조용하게 차분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나의 하루가 어땠나 그러면서 내 안에 쌓인 쓰레기들을 버리는 그러한 명상의 시간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하고 화를 덜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그 서울메이트에서 그런 프로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연예인들을 집에 묵으면서 여행을 하는 건데, 그 프로에서 핀란드에서 여자분 세 분, 주부인 세 명의 여자분이 놀러 오셨어요.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개그맨 김준호 씨 그 댁에 그 여행을 투숙을 하게 됐는데, 그 리스트 중에 여행 리스트를 뽑아와요. 여행 2박 3일이면 3박 4일 그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여행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오는데 거기에 템플스테이가 있었어요. 그 목록 중에. 그래서 절에 가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절에 가서 그 명상을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핀란드에서는 그 명상하는 게 생활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항상 명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되게 즐기고 습관적으로 항상 하는 거죠. 근데 핀란드가 그 행복 지수 순위가 5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수준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상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 긍정적으로 자기 주문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소중한 하루. 그러니 생각 없이 하루를 날려버리지 않으며 일이 넘쳐나더라도 오늘을 즐기겠다. 사소한 일로 자신을 갉아먹지 말자. 또한 마음의 평정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 자신이 원하는 삶, 그런 거를 딱 정해서 매일 읽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보다 내게 잘 맞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고 잘하고 있다. 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선택했던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난 또 잘하고 있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취업하신 분은, 취업이 안 되신 분은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취업이 되신 분들은 직장이 좀 힘들어도 정말 요즘 세상에 직장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그만큼의 경쟁을 뚫고 그렇게 채용을 한 거는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모르니까 다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건 처음에 들어가서는 배워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뭐 사무실이나 업무 분야나 그런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다 아는 배웠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그 서류 형식이 조금씩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참 많아요. 기본적인 서류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이걸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워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이 힘들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긍정의 말로 자신감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에너지를 이렇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되게끔, 좋은 에너지가 발생되게끔 내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자기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도 나고 기분도 전환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긍정의 말을,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몇 가지 정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화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을 때 그런 긍정의 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의 기운을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참 좋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매일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런 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의식.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일 쓰는 감사일기는 정말 좋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고, 저도 지금 계속 매일 쓰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써요, 저는. 근데 이게 감사일기가 한 5분, 10분 그 정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쓰면 좋은 에너지로, 감사일기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고, 마감도 하루를, 일과를 정리하면서 내가 안 좋았던 일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정말 내가 뿌듯했던 일, 난 이거 정말 잘했어, 내가 잘한 일, 멋진 일, 그러한 일들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변화, 저의 내적 변화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동영상이 저희 즐거운 책방 구독하시면 거기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하루 아침 5분 일기라고 감사일기 쓰는 그 내용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시면 그 쓰는 방법하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 짤막하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정말 효과 있어요. 그 쓰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침 목욕을 한대요. 매일 아침에 욕실에서 한 15분간을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을 매일 갖는데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명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두컴컴한 그냥 방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꽃과 양초를 넣고, 그리고 명상을 한다고 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넣고. 왜냐면 시야가 그런 다른 것이 있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명상에 별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런 초하고 양초하고 꽃만 놓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부부가 사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같이 들어가서 하진 않고요. 혼자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된 이유가 아시아권의 수도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명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자신도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방 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명상의 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한 매일매일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자기 생활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산책을 해요.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산책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러한 습관을 매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한 사례는 춤을 춰요. 이분은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해요. 노인을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늘 초과 근무를 해야 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할 때도 많고, 또 하인 취급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고맙다는 말을 잘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 일을 좋아했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조금씩은 받아도. 그런데 제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료들이 하는 불평들, 그런 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그럴 때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신나게 춤을 추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춤추는 게 좋다고는 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치매 예방 그런 걸로 춤추는 게 정말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해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고스톱도 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뭐 손가락 운동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춤추는 거라고 해요. 춤에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내 몸을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것이, 리듬을 타고 하는 것이 정말 치매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춤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댄스 학원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노래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그게 참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춤추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여기서는 이제 50대 50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조금 완화해주는 그러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재택근무를 할 때는 재택근무할 때 그 장점,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을 할 때면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뭐 추운 날 밖에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나 개인 책상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잖아. 그런 장점. 그런 식으로 나만의 장점. 그리고 영업직을 해서 막 돌아다니면 자유롭게 외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에 외부 나가면서 날씨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업무도 보고 이렇게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 직업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장점을 나에게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로 그런 직장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 스트레스, 그런 거를 조금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화해주는, 50% 정도 완화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하는 습관에 변화를 줘야지 좋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일을 할 때 작은 기쁨의 장치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할 때는 의자를 정말 편안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게끔, 또 옷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집에서 있으니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고, 그러한 장점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근무 환경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무실이면 사무실에서 뭐 책상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뭐 긍정의 말 문구를 적어도 좋고, 예쁜 화분을 갖다 놔도 좋고, 가족 사진도 많이 갖다 놓잖아요.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그렇게 놓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위로도 받고 충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 주변에 그런 환경들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갖다 놔도 되고 그렇게 그런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를 이기는 자기 긍정이나 그런 명상이나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화 또는 분노는 독약과 같다. 화하고 분노는 독약과 같대요. 내 몸에 독약을 주는 거와 같대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내 정신적 건강에.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러한 화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정말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병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그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화들이 왔을 때 내가 너 멈춰, 거기서 멈춰 하라고 신호를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렇게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대화를 나가다 내가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면 멈춰. 딱 인지를 하고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같이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막 소리내서 싸우고 나잖아요. 싸우고 나면 서로 불쾌감만 남고 감정만 더 안 좋아지고 악영향만 생겨요. 내 마음에 상처도 되고 나에게도 안 좋은 것밖에 안 생겨요. 일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뭐 해결되는 건 1%, 2%?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들이 왔을 때 내가 딱 천쪽에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일이 힘들게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꼬였는데 잘 차근차근 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 조절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내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들이 생기려고 할 때 딱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나만의 방법으로. 속으로 심호흡을 하셔도 되고 겉으로는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같이 화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심호흡을 하시고 그런 방법도 되고, 그리고 그런 화들이 왔을 때 그 화를 내 자신에게 돌리지는 마세요. 그건 상대방의 것이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내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너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자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게 화를 내야 되는 필요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화를 내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면 화를 내서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얻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상대방이 낸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속에서 화가 났다고 해도 화로 풀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그 화를 인지하고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내면 그런 싸움밖에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싸우잖아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업무 처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싸움인 거예요. 사람 대 사람 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런 싸움밖에 안 되는, 유치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따져야지. 기분 나쁜 걸 먼저 따지고 화나는 거를 먼저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일할 때도 서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해줄 것도 안 해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감정이 상처가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을 하고 타협점을 찾고 이야기로 해서 풀어서 나가야지 정말 좋은 해답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 직장에서 업무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나 그런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겠죠. 그런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안 맞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타협점을 찾고 대화로서 풀어야지, 화가 난다고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낸다면 그거는 정말 일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고 해도 너무 힘들게 되고, 안 그럼 일이 틀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화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시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여기서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도 자기 긍정의 말로 나를 위로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는 말로 나의 힘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런 도와주는 말로 나를 위로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을, 나만의 습관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자꾸 몸에 배면서 변화가 조금씩 느낄 거예요.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한 2개월 이상 하면 조금씩 그 안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런 변화들이 정말 나에게 살면서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는지,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화를 어떻게 받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한테 잘 맞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고민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 산책을 해요. 이렇게 자연, 뭐 초록색 꽃 이렇게 보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딜 가서 산책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뭐 화분이나 꽃 있는 그런데 길에 뭐 꽃가게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해요. 기분 전환을 해요. 어떻게 보면 꽃으로 인해서 화초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걷는 거를 많이 해요. 저는 걷는 거를 좀 하면 이런 복잡한 것도 조금 완화가 되고요. 생각의 정리도 되고 뭐 운동도 되고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뭐 노래를 크게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고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긍정의 말도 만들어서 매일 나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변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